안녕하세요, 고팽입니다. 자, 비트가 108K까지 빠지는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오늘까지도 이제 좀 계속 하락을 해서 오늘 오후부터 이제 조금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금 진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파월 그 성명문 이후에 이제 어떤 비트가 시장 내에서 PPI가 엄청 많이 상승을 했는데 뭐 9배, 10배 역대 유례 없는 상승을 했는데 생각보다 매파적이지 않다. 오히려 비둘기적인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이슈로 인해서 금요일날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명문을 봤을 때 글쎄 이거가 비둘기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단톡방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비둘기인지는 모르겠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좀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 성명문을 보면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 이게 아마 비둘기적으로 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문제예요. 높은 관세로 인한 그러니까 관세가 이미 인플레에 개입이 되기 시작한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관세 시작을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이제 경제 지표에 반영이 될 거다. 근데 시기적으로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과 이민 정책 변화로 고용 둔화 위험이 동시에 커지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용 지표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파월은 실업급여 수치가 대폭 올랐거든요. 한 200K인가 이렇게 올랐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지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파월은 너무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지, 파월은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데이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하지도 않고. 그리고 현재 기축적인 통화 정책을 기조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이제 비둘기적인가 의문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선 비둘기적이라고 해서 뜬금포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큰 상승을 했고요. 근데 다 반납을 했죠. 예. 자,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깜짝 상승을 했는데, 자, 일단 최초의 시장에서는 비둘기적이다 하다가 주말 이후에 매파적이라는 의견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50은 비둘기적, 매파적 50이라고 이렇게 5대5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내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50대 50이라는 거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파적이든 비둘기적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라리 매파적이면 매파적, 비둘기면 비둘기적, 이게 나은데, 지금 물음표, 그러니까 5대5기 때문에 물음표라는 게 시장 내 가장 문제점입니다. 예전에 이제 관점 정리해 줄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는 악재 호재보다 물음표, 불확실성을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스크가 있으면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거랑,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들어가는 거랑은 자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뭐 1000억, 1조, 뭐 2조 이렇게 굴리기 때문에 리스크가 엄청 크거든요. 1%라고 해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PPI 이후에 파월의 발언이 조금 기름 뿌리고 불을 지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시장에서도 그래도 아직 비둘기적이다, 이 정도면 온화한 거다라는 의견 때문에 상승을 했지만 트리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초기 홀도, 물론 나스닥도 빠지긴 했지만 생각보다 나스닥이랑 비트랑 반대로 움직인 게 뭐냐면, 반대로 움직였다고 해야 될까요? 비트가 더 민감하게 움직였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트가 더 민감하게 움직인 게 뭐냐면, 나스닥은 생각보다 비트에 비해서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비트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은 아마 트리거가 없어서 그런 거고 비트는 트리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초기 홀도 오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 기관이나 기업일 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 조 단위의 돈이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아마 기업이나 기관일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대량 매도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 거의 도합으로 한 1조 5천억에서 많으면 한 2조 정도 시장가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산 나면서 롱 스퀴즈가 생기게 되면서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108K, 108.6K까지 빠지게 됩니다. 비트가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매체에 이야기하기로 비트를 판매를 하고 이더를 구매했어요. 오지라는 이 사람이. 이 지갑의 주인입니다. 기업일 수도 있어요. 기업일 가능성이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더리움을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더리움을 추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뭔가 악재라고 여겨서 코인을 매도한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 더 올라갈 만한 볼륨이 더 있다라고 판단하고 비트를 정리하고 이더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비트를 이제 시장에 던지면서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더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 이후의 상황을 보자면 지금 현재 상황은 일주일간 순 유출세가 잠시 멈칫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끝났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멈칫하고 있고, 대신 이제 비트코인을 정리하고 이더리움으로 가는 좀 인원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순 유입세로 전환이 됐고 110K에서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450개인가 비트를 또 추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현재 대형 고래들, 기관, 기업, 대형 고래들의 추세를 짐작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하락은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 이 악재가 끝난 거는 아닙니다. 이 PPI로 인한 불확실성, 이게 끝난 건 아니에요. 인도 관세 50% 또 때린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가 현재까지는 최초의 전쟁 났을 때는 영향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까지로는 나스닥이나 이 코인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쯤 또 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일단 러시아 우크라 전쟁은 이제 협상이 좀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러시아 쪽에서는 땅을 돈바스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우크라 입장에서 땅을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 했는데 지금 현재 서로 또 공격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연준이사 리사쿡 해임했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이제 이 선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 자리에 앉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리사쿡이 해임이 되고 이 친구가 트럼프 소송할 거라고 지금 또 언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대량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더리움 언스테이킹 물량이 7조대, 거의 뭐 다른 것까지 합치면 거의 10조대 넘어가는 그런 언스테이킹, 그러니까 이더리움 적금을 해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적금 해지할 고객들이 한 7조, 규모가 7조에서 한 10조 볼륨 자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거는 시장 내 5대5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는 않다. 다만 트리거가 없어 하락 추세는 좀 진정된 상황이다. 요렇게 좀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자, 일단 차트 분석을 할 건데,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하루, 원래는 어제쯤 이제 월요일장을 항상 체크하고 주말에 뭐 호재나 악재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이제 관점을 올리는 편인데, 어제까지 한 번 더 봤어요. 상황이 워낙 좋지 않고 저도 잘 모르겠는지라 이 경제적인 정세 자체를.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지금 이제 관점을 올리는 거고, 8월 20일 날 관점을 올렸어요. 8월 연설하기 전 이틀 전에. 그러면서 이 연설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드렸고, 이 관점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지금 이제 관점을 찍고 있는데, 한번 보고
그 차트 분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매파적 발언을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KT10을 이제 파워를 연설이 저까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면 차트 관점은 추세 지지선이 깨졌다. 116.8K가 깨졌기 때문에 111K까지 열려있고 단기 100K까지 큰 하락폭 발생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락장은 아니고 경기 불확,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드렸어요. PPI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일시적 하락 조정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했고, 100K까지 가면 무조건 현물 매수 즉시해야 되는 자리다. 왜냐면 이 불확실성으로 떨어졌지만 이미 대량 고래 큰손 기업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해놓은 게 평당 110부터입니다. 115K부터 115K부터 매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기회예요. 내려가면 비트코인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파월 연설 이후에 차트 분석을 다시 해야 된다. 파월 연설 때는 하락 반등을 반복하면서 115K에서 111K, 그러니까 이제 110까지 볼 수 있습니다. 110까지 박스콜에서 놓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10을 깨고 108 찍고 급반등을 했습니다. 자, 파월 연설이 매파적일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비둘기 최초 이제 분석하기로 비둘기적이다 봤기 때문에 이제 상승이 일어났지만 저는 매파적인 관점으로 봤거든요. 파월이 말하는 거를.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자리에서 이때 찍었을 때가 113K인데 현재 자리에서 기관 기업 지금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했던 것처럼 똑같지. 그래서 일단 100K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9월 금리 결정까지. 일단은 이게 1차입니다. 오늘 할 말이 좀 많네요. 그 다음에 요 한번 봅시다. 일정을 한번 봐야 되는데 요 이제 제가 카톡에 올려놓는 건데, 목요일날 그 다음에 금요일날 PC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가 중요해요. 내일부터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매우 흔들릴 수 있다. 지금 이제 새벽이기 때문에 오늘이죠. 새벽으로 치면 오늘이죠. 28, 29일 28일, 29일 양일간 매우 중요하다. 29일 PC가 더 중요하다. 요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로는 부정적일 때 요렇게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숏 단타를 잡고 지금 하고 있고, 아직 1차 매수만 하고 분할 매수 중인데 추가로 매수하진 않은 상황이고요. 자, 이 차트로 보면 보자. 지금 며칠이죠? 28일 오늘이죠. 아직 본거 끼면 안 했나? 일단 요거 보시면 요것들은 일단 다 저항대입니다. 112.5, 그 다음에 113.5, 그 다음에 115.2. 요게 일단 여기 관문을 거쳐서 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 한데, 지금 30선이 아래 있는데 60선이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도기네요. 일봉 차트 현재 방향성 결정 지점, 현재 볼 수 있는 상승, 단기 상승 지점은 16K까지 볼 수 있고, 현재 볼 수 있는 단기 하락 지점은, 이 박스권이나 행보라고 말 안 하는 이유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9K. 자, 주봉을 한번 보자면 108. 자, 일단은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손절 칼같이 좀 지켜가면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요게 이제 주봉인데, 주봉으로 보자고 하면 자, 그렇다면 이제 상승이 끝났냐,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상승이 끝났냐? NO. 일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락 혹은 조정으로 봐지나, 결과론적으로 100K 이상에서 기관 기업들이 정말 미친듯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 관점도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봉으로 보면 여기 한번 파킹할 가능성이 커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자, 요거 제가 가상의 차트를 한번 그려 드릴 텐데, 자, 여기 보면 얘가 여기에서 마감이 되죠. 그러면 이 다음 봉이 여기서 한번 찍을 거예요. 여기서 파킹이 되는, 그러니까 이 얘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파킹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여기서 파킹 되면서 요거보다 아래에서 파킹 되면 얘 뚫리는 거예요. 예. 얘 이 주봉 잘 들으세요. 주봉 중단 30선의 아래에서 만약에 파킹이 되면 얘 뚫려요. 얘 뚫리고 이것처럼 이렇게 터치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랑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랑. 예. 그러면 이제 89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건데, 이제 89까지는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린 게, 지금 보기에는 좀 변수도 많고 요 위에 이제 매집수가 많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볼지 못하겠지만, 예, 여기 그래서 가장 제 생각에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요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다른 색깔로 해야 되나? 빨간색이 잘 안 보이네. 빨간 펜, 파란 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렇게 내려왔다가, 참. 자,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좀 요렇게 개인적으로는 봐집니다. 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외적인 이제 변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자, 요렇게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저처럼 저 0.5비트 밖에 안 잡았거든요. 그래서 소액으로 잡아서 물을 좀 천천히 타면서 내가 생각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숏을 잡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106이죠. 만약에 이제 뭐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나는 조금 오래 들고 가려 하시면 뭐 106을 찍으면 나는 손절할래라든가, 아니면 제가 만약에 롱이면 나는 다시 한번 110K가 깨지면 손절할래라는 요런 지지저항의 어떤 기준을 잡으시고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T는 이제 하락장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시즌 마감, 뭐 시즌 오프, 뭐 그런 말 하시던데 그런 거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나스닥처럼 경제지표도 확인해야 되고, 기업 동향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고, 국제 정세 요런 거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탈중화로 나왔는데 이게 영향을 받는 게 과연 맞는지, 전쟁이 나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지, 좀 그런 의문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차트적인 분석은 이러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안전하게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